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빌딩 투자자 입장에서 상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첫 콘텐츠로는 2021년 대한민국 상권에서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SK텔레콤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지오비전에서 수집되는 카드 매출, 유동 인구, 업소 밀집 수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올해 상권별 매출, 유동 인구 등을 비교 분석한 2021년 대한민국 100대 상권이 뉴스룸에 공개가 됐습니다. 꼭 보셔야 할 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대한민국 100대 상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상권 1위 지역의 변화였습니다. 2012년부터 해당 자료가 상권을 분석했는데요. 그 이래 최초로 1위 상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 1위 상권은 바로 압구정역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작년까지 대한민국 1위 상권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강남역 남부가 전국 3위로 2계단 하락했고요. 강남역 북부가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압구정역 상권은 하루 평균 13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 평균 유동인구로 따지면 23만 명 정도로 전국 31위 수준인데 유동 인구당 매출 기준으로는 약 5만 9천 원으로 국내 1위입니다. 유동 인구는 월등히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압구정에 가서 쓰는 돈이 많은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 지오비전 연구팀에서 얘기하는 게 압구정역 상권은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미용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내수 소비가 고급화되는 현상의 수혜 지역이 됐다. 강남역 주변이 주춤한 반면 압구정 상권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이라고 나오죠. 제가 얘기했었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고급 상권 주목해 보실 만하다고요. 그게 고스란히 이 상권 차트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압구정역 상권과 비슷한 이유로 올해 상권 순위가 크게 증가한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청담역 부근입니다. 청담역은 19년도에 122건이었는데 21년도에 59위에 랭크가 되면서 2년 사이에 60계단 이상 상승을 한 상권이 됐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한 상권이 바로 청담역이었습니다. 청담역 부근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 3만 3천 명 정도로 100대 상권 중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치만 명품 매장, 고급 스튜디오, 병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당 매출이 약 3만 3천 원으로 높은 상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있었죠. 압구정, 청담, 도산대로 상가 임대료 올랐다.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임대료도 오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권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압구정, 청담 이런 고급 상권들이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돈이 몰리는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게요. 강남 내에서도 또 중심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른 곳이 또 오르고 또 오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주요 지역들은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주변 입지들을 좀 보시려고 하는데 사실 오름폭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기업들이 기를 쓰고 최고가 경신하면서도 중심 지역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업비트, 크래프톤 뭐 이런 기업들이 바보라서 그 지역 최고가 경신하면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결국 중심 지역이 또 오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용 볼게요.
2021년도 상권 매출 상승률 탑5라고 해서 압구정역, 청담역 외에도 2020년과 대비했을 때 통합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 바로 3위가 노원역, 그리고 반포, 고터 주변, 신대방역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노원역도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지역 호재 관련해서는 지금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동 상계 일대 창동역과 노원역이 교통 결절점으로서 중심지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원역은 지금 일 유동인구도 27만 가까운 곳이에요. 1위인 압구정역이 일 유동인구가 23만 정도입니다. 노원역도 이미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실 근데 유동인구로 따지자면요, 강남역이 탑입니다. 압구정역이 아니라요. 지금 2위가 강남역 북부, 3위가 강남역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강남역을 하나로 놓고 본다면 86만이 넘는 일 유동인구의 월 매출액 7,500억이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고의 유동인구 상권은 강남역이 맞죠, 사실. 압구정역은 이제 좀 고급화 상권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들을 오고 가는 광역버스는 물론 철도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고 많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근데 향후에 이 강남역만큼 강남의 중심이 될 곳이 또 한 곳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딘가요? 바로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상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삼성역이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코엑스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이전보다 많이 열리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삼성역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지금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죠. 향후 강남역과 함께 강남 내의 유동인구 탑 오브 탑이 될 지역이 삼성역입니다. 이 지역 호재도 이미 앞선 영상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링크 걸어드리고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삼성역 외에도 하락이 컸던 상권으로 건대 입구역, 명동역, 서울역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명동 상권 침체된 거야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100대 상권 중에 유동인구로만 봤을 때 상위 10개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1위가 종강역 인근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보면 강남역이 1등인 거예요. 남부, 북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치면 86만이 넘기 때문에 강남역이 원탑인 거고 강남역 바로 다음이 이제 종강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명동 종로 일대 죄다 공실이고 상권 침체됐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종강역 인근은 전통적인 업무 중심지구입니다.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일 유동인구가 지금 51만이 넘습니다. 상권은 침체됐지만 여전히 유동인구는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옥형 빌딩 같은 거래가 좀 꾸준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1위 상권을 보면 오전부터 점심까지 이제 출근 시간부터 해서 유동인구 가장 많은 곳이 종강역 인근이고요. 오후에서 저녁까지 유동인구 많은 곳은 부산 자갈치 국제시장 인근과 서면역, 부산 놀러 가면 꼭 들리는 곳들이죠.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신당, 동대문 운동장역 부근, 여기에 이제 의류 도매 시장이 야간에 열리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여성의류 쇼핑몰 할 때 새벽마다 여기 가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다시 이 유동인구 탑 10 지역 순위를 좀 보면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또 랭크가 됐죠. 바로 성수역, 유동인구 4위입니다.
성수동의 가치도 사실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고, 그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 출근 시간에 성수역 가보시면 미어 터진다. 유동인구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통계 자료가 또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은 사실 결국 인구입니다. 내 땅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가. 그게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땅값 1위는 부동의 1위죠. 바로 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입지입니다. 근데 향후에 GTX 개통이나 이런 지금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이 진행되고 나면 삼성역이나 강남 일대로 바뀔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각 시도별 1위 상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압구정역이 1위를 차지했고요. 경기에서는 분당 서현역, 그리고 인천에서는 부평시장역이 차지했습니다. 다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빌딩 투자를 하려면 상권이면 상권, 유동인구, 교통, 호재 등등 입지를 볼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저처럼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미래가치가 있다,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거래가 많은 지역이라서 아니면 감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보고 공신력 있는 자료들도 보고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더 좋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간단히 리뷰를 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앞으로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고급 상권에 주목해볼 만하다. 쉽게 말해서 부의 쏠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 상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유동인구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가서 쓰는 돈은 훨씬 많으니까요. 아니면 아예 객단가는 낮을지 몰라도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서 굳건할 상권을 보던가. 이제 앞으로는 애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점이 될 곳들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몰리는 지역이 결국 또 오른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지역들 관심 가져보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상권에 이어서 전국 업소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건물주라면 어떤 임차 업종을 들여야 좋을지, 요즘 업종별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2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